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증시가 꽤 많이 오르며 마무리가 됐고 채권은 반대로 약간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일본에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만남을 가졌는데요. 지금 기시다 총재가 물가를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가즈오 총재가 힘을 좀 실어주려고 립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우에다 총재가 이번 달 18,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통화정책 회의에서 YCC 정책을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플러스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예요. 한동안 일본은 시장에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에다 총재가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일본 엔화 가격이 급상승을 했고요. 미국 채권금리도 선물 시장에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찾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시장에서 이젠 일본의 발언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특히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고 우에다 총재가 새로 부임하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아니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언젠간 일본도 긴축을 하긴 할 텐데 그게 가까운 시일 내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주간 신청 건수는 적당히 예상치에 잘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비해선 약간 좀 높게 나왔나 싶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유독 많은 수치가 잡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4주 평균치를 내보면 187만 2천 건이 나오는데 이게 2021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땐 고용시장이 둔화한다는 신호는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채권금리도 격하게 반응하진 않았던 거고요. 다만 이제 채권이 어제 약간 하락한 이유는 오늘 공식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 증시의 상승을 이끈 주인공들은 구글과 AMD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시장에 좋은 기대를 받으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발표를 했는데 막상 발표 당일엔 주가가 하락했다가 오히려 하루 늦게 발동이 걸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구글이 5% 넘게 오르고 AMD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서 AMD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3% 정도 상승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네요. 일단 구글 얘기부터 좀 하자면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음성 이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파격적인 AI 모델을 내놨고요. 진짜 사람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구글이 AI 기술이 좋긴 좋구나 라는 인상을 시장에 남겼고요. 그리고 AMD는 새로운 AI 칩인 MI300X를 내놨어요. 이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에서 이 칩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혔고요. 이번에 AMD에서 내놓은 칩이 엔비디아의 H100보다 2.4배 뛰어난 메모리 밀도와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능적인 우위를 AMD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 엔비디아가 기술력이 AMD한테 따라잡힌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엔비디아의 H100도 나온 지 한참 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성능이 따라잡힌 것 같은데 엔비디아 측에서도 AMD에 맞대응을 하듯 신제품을 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H100의 성능을 90% 이상 개선한 H200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원래 엔비디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제품을 개발해도 이걸 빨리빨리 풀지를 않습니다. 기존 제품을 최대한 팔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팔아먹다가 경쟁사에서 기존 제품의 성능을 따라왔다 싶으면 그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최신 제품을 내놓는 그런 전략을 늘 고수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에선 AMD가 엔비디아의 대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몰린 상황입니다. 추후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렇게 AI 칩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가 모든 걸 독점하게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결정권이 절대적으로 엔비디아에만 생겨버려서 이걸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덕분에 엔비디아는 마진율이 무려 75%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AMD가 엔비디아에 비해 기술력이 좀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AMD의 칩을 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점유율을 AMD와 나눠 갖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AMD의 제품 출시를 차라리 호재로 받아들이고 반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기업이 너무 독보적으로 그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정부에서 견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반독점법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아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길게 보면 괜찮은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